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리 문제를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로 걸어 다닐 때, 많은 분들이 걸어 다닐 때, 나는 이상하게 걸어 다닐 때 왼쪽 다리, 그러니까 왼쪽 발바닥에 힘이 잘 안 주어진다. 혹은 유난히 왼쪽 다리가 많이 저리다든가, 어떤 왼쪽 다리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물론 간혹 가다가 오른쪽 다리가 그러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은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죠. 오른손잡이로 살다 보면 나중에 보면요,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반을 이렇게 딱 좀 해부학적으로 반틈을 이렇게 갈라보면 오른손잡이로 살게 되는 경우와 왼손잡이로 살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한 50년, 60년 계속 오른손잡이로 살게 되면요,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겨요. 혈액의 흐름에 문제가 생기면서 오른손잡이는 특징적인 것이 오른팔의 혈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오른쪽 다리의 혈관이 점점 더 커져가고 근육량도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에 점점 더 근육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무조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물론 왼손잡이는 또 왼쪽 팔과 왼쪽 다리 쪽, 특히 또 왼쪽 등짝 뭐 이런 식으로 혈액이 많이 집중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 걸어 다닐 때 왼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중심 이동이 잘 안 되는 현상과도 좀 일맥상통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 다니면 이렇게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딛고 오른발을 딛고 왼발을 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왼쪽 다리에 힘이 잘 안 들어가시는 분들의 공통점,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게 오른발을 짚을 때는 중심 이동이 오른쪽 발바닥으로 이렇게 한번 왔다가 왼다리를 짚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갔다가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현실적으로 막 이렇게 걷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약간 시계추처럼 약간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왼쪽 다리나 오른쪽 다리에 어떤 피가 잘 안 들어간다, 혹은 왼쪽 발바닥이 지면에 잘 디뎌지지가 않는다든가, 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발바닥이 뭔가 지면에 밀착되지 않는다라는 느낌, 그냥 뭔가 붕 뜬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불편한데 오른쪽 다리는 힘이 쑥 들어가요. 근데 왼발을 짚을 때는 뭔가 불안정한 거야.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짚고 이렇게 서 있으면 이렇게 잘 서 있는데 왼쪽 다리를 짚고 서 있으면 왠지 불안해지고 자꾸 넘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왼쪽 다리에 피가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잘 순환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팔과 여러분들 이 카메라에서는 지금 셀카 모드, 셀피 모드로 동영상 촬영했어요.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쪽이 오른쪽, 반대로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른손과 오른팔, 오른손잡이로 살 때는 오른팔과 오른쪽 등짝,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왼손잡이는 왼팔, 왼쪽 등짝, 왼쪽 다리에 피가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을 해부학적으로 몸을 딱 이렇게 반을 갈라보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라인에 피가 점점 더 많이 흘러가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왼손잡이는 왼쪽 라인에 피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 왼손을 쓰고 뭐 왼쪽 다리로 공을 차고 왼쪽 손으로 배드민턴을 치고 탁구를 치고 하니까. 그렇죠? 오른손잡이는 또 오른쪽을 계속 사용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모래주머니를 활용하는 방법,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것들도 많이 있죠. 모래주머니를 활용할 수도 있고 걸음걸이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데, 자, 이 동영상을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모래주머니에 관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걸음걸이, 우리가 평상시에 걸음걸이를 조금 개선하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리가 왼쪽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지금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는데 괜찮을 수가 없어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른쪽 다리에 피가 더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습관이 그렇게 잡혀버렸으니까. 그 조금은 근데 갑작스럽게 변화를 주면 여러분의 몸이 좀 놀랄 수도 있고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년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그냥 그러니까 최대한 악화되는 거는 막고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씩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실은 왼쪽 다리에만 피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죠? 왼쪽 팔에도 피가 부족합니다. 왼쪽 등에도 피가 부족합니다. 왜?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다 피가 많고 왼쪽이 피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리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조금 이따가 팔 문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걸어 다닐 때 그냥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발을 앞뒤로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걷는 형태의 걸음을 걷는 사람이 있고, 약간 뭐 동네 뭐 깡패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건달 아저씨들처럼 이렇게 팔자걸음 양반들처럼 이렇게 걷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어떤 게 더 낫다라기보다는 중심 이동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건강상으로는 좋다라는 제 나름대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심 이동을 정확하게 하면요,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뭔가 피가 더 잘 흘러간다 이런 느낌입니다. 왜 그런가면 다리로 내려가던 대동맥 또 다리에서 올라오는 대정맥이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중심 이동을 정확하게 해주면. 근데 종종걸음으로 이렇게 걸으면요, 다리에 피가 내려갔던 것이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져요. 그 종종걸음 너무 걸으면 하지정맥류나 이런 것들이 다리 부종이나 이런 게 쉽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심 이동하는 거는 오른발을 짚을 때 온몸의 체중이 오른발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가 잠깐이라도, 왼발을 짚을 때는 온 체중이 내 온몸의 무게가 왼 발바닥 쪽으로 완전히 넘어왔다고 확인하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왼쪽으로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걷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들 보기에 어색하게 걸으라는 게 아닙니다. 뭔가 천천히 걸을 때 우리가 동네 산책할 때 이렇게 걷잖아요. 동네 산책할 때도 이렇게 걷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걸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걷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여성들이 좀 이렇게 종종걸음식으로 걷는 사람들이 많고, 남성들은 조금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럼 뭐 남성이 여성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사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죠? 여성들이 더 오래 살아요. 네? 그 남성들은 몸을 너무 좀 무지막지하게 쓰는 경향이 좀 있죠. 그죠? 자, 일단은 중심 이동을 하는데 지금 왼쪽 발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닐 때 발바닥을 잘 유심히 한번 느껴보세요. 발바닥에 전해지는 촉감을 느끼면서 왼쪽 발바닥의 왼쪽 다리, 그러니까 왼쪽 발바닥이 지면에 머무는 시간을 좀 더 길게 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1.5초, 1초 이렇게 걷는다라면 아마 시간적으로 해보면 채 1초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천천히 걸으면. 빠르게 걸으면 0.5초밖에 안 되겠죠. 근데 천천히 걸으면 한 1초 이 정도 걸을 겁니다. 천천히 걸으면. 그죠? 근데 조금 더 느리게 걷는다는 느낌, 혹은 1초라도 괜찮습니다. 왼쪽 다리에는 1.5초, 오른쪽 발바닥에는 0.5초, 왼쪽 발바닥에는 1.5초, 오른쪽 발바닥에는 0.5초, 왼쪽 발바닥에는 1.5초라는 개념으로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원래 왼쪽 발에 이렇게 있으면요, 왼쪽 다리에 이렇게 있으면 왼쪽 발바닥을, 이쪽이 왼쪽입니다. 이쪽이 오른발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균형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꾸 넘어지려고 해요. 아무래도 오른쪽 발이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피가 잘 들어가고, 그죠? 근데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오른발은 살짝 디뎠다가 빨리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걷는 겁니다. 네? 그 약간 제가 좀 이런 용어를,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걸을 때 약간 절름발이식으로 걷는다 이런 개념이 이제 용어가 있잖아요. 절름발이식은 한쪽 다리가 뭐 다쳐서 너무 불편하다든가 이럴 때 발바닥을 디디기가 힘들 때 약간 오른쪽 발이
오른쪽 발이 다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 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게 내 주변의 이웃들이 혹은 산책에서 공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잘 모를 정도의 걸음을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걸으면 사람들 눈치를 못 채요. 왜 이상하게 걷느냐 이렇게 하는 많은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뭐 야외에서 운동을 한다든가 뭐 등산을 간다든가 하여튼 뭘 하단다든가 자전거를 탄 때도 왼쪽 다리에 피가 안 가면 왼쪽 다리가 저리다든가 유난히 뭐 왼쪽 다리 쪽에 하여튼 불편함이 자꾸 생긴다든가 힘이 안 간다든가 왼쪽 발바닥이 자꾸 지면에 밀착되는 느낌이 안 들고 이게 들뜬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걷는 습관을 완전히 좀 바꿔야 돼요. 자, 왼쪽 다리 1.5, 오른쪽 발 0.5, 1.5, 1초 1초를 이제 왼쪽 다리 쪽으로 0.5초를 더 주는 겁니다. 1.5, 0.5, 1.5, 0.5. 자, 왜 중심 이동을 하면서 걷는 게 운동 역학적으로 볼 때 중심 이동이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심의 이동이 정확하게 일어나면 순환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순환, 그냥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좋을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안정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사람이 가만히 이렇게 묶어 놓으면 죽어요. 왜? 결국은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 옛날에 일제시대 때 고문 기술 중에 하나가 아주 작은 상자 속에 사람을 가둬서 꼼짝 못하게 해버리면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이게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면 호흡곤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움직임을 주는데도 중심 이동을 하면서 움직임을 주다 보면 혈액순환이 더 강하게 일어나요. 혈액순환이 더 강하게 일어나면서 대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걸어도요, 내 몸에 열이 좀 나면서 기분이 달라요. 그냥 요렇게 하는 거하고 체중 이동을 중심 이동을 이렇게 하면서 걸어보면 뭔가 기분이 좋아져요. 컨디션이 약간이라도 좋아진다는 느낌을 든다는 말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느껴보신 분들도 느꼈을 겁니다. 근데 더 좋게 하려면 왼쪽 다리에 힘이 없는 분들은 왼쪽 다리에 1.5, 오른쪽 다리에 1. 그러니까 약간 절름발이식으로 오른발을 살짝 든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왼쪽 다리, 오른쪽 발을 이렇게 좀 들죠. 약간 절름발이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걷는 습관을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공원에서나 길을 가다가나 어떤 식으로든 이런 식으로 걷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사람이 늙어가고 죽어간다는 것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죽거든요, 사실은. 근데 혈액순환에 문제가 왜 그러니까 그냥 뭐 혈관에 노폐물이 많이 끼어서 혈액순환이 문제가 될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피떡이 어느 뇌혈관을 막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오른손잡이로 살면 자꾸 오른쪽 팔과 오른쪽 어깨, 오른쪽 등짝의 혈관은 자꾸 커져가요. 그럼 피가 더 많이 오겠죠? 왼쪽 팔은 점점 안 쓰기 시작하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혈관이 점점 오히려 좁아져가요. 동일한 내 몸에 피가 뭐 3리터, 4리터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내 몸에 피가 오른쪽 팔로는 피가 더 많이 있고 왼쪽 팔은 점점 적어지면서 비대칭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이 운동을 하는데도 또 오른팔이 더 힘이 가고 왼팔은 점점 더 약해져가.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앞으로 걷지 뒤로 걷지 않잖아요. 피가 앞쪽으로 쏠려요. 그럼 뒤쪽은 점점 말라져가요. 나이를 먹으면 엉덩이 살이 빠지고 등이 말라붙고 앞쪽은 뭐 계속 튀어나오면 좋은데 튀어나오다가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배 쪽으로 아랫배 쪽으로 자꾸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린아이 때는 대칭이 딱 맞아요. 그 오른손을 좀 많이 쓰더라도 아직은 내구성이 있어서 붙들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 현상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데 결국은 이게 40년, 50년 살다 보면 비대칭 현상이 너무 커지니까 한쪽은 커지고 한쪽은 작아지니까 온몸의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혈압이 올라가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하면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고 또 뭐 온몸의 장기나 폐나 이런 게 다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또 오래 걸어 다니면 피가 밑으로 자꾸 상하비대칭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들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이유가 상하비대칭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또 중력의 힘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게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뭐 물구나무서기 많이 하면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안 그렇습니다. 물구나무서기 아무리 많이 해도 죽습니다. 그 비대칭 현상 때문에도 죽고요. 물구나무서기 24시간 중에 물구나무서기를 걸어 다니는 시간보다 더 많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한다고도 더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뭐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나 이런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건강이 나빠진다는 것은 벌써 혈관의 구조가 바뀌어간다는 거지 혈관에 피떡이 많이 생겨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는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큰 원인이 아니에요. 어느 쪽 혈관은 자꾸 커, 어느 쪽 근육은 자꾸 커져가고 어느 쪽 근육은 자꾸 말라져가고 여러분 다리도 보세요. 허벅지 앞쪽과 뒤쪽이 지금 변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이 변형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강이 바깥쪽과 안쪽에 심각한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런 변형이 점점 더 크게 일어나요.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나요. 젊은 사람들은 몸이 똑바로 서 있다는 느낌이 들죠. 50대, 60대 분들은 몸이 똑바로 섰다고 서 있는데 똑바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수그려져 있어요. 얼굴도, 머리도 수그려져 있고, 등도 수그려져 있고, 벌써 몸의 혈관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혈관이 변형이 되니까 체형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그냥 몸에 혈관에 피떡이 많아서 그래 됐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좀 억지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는 건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왼쪽 다리에 힘을 잘 실어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른손잡이로 살면요. 물건을 이렇게 잡아도요. 이렇게 물건을 잡으면 오른손과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고 오른쪽 등 근육을 하면서 이렇게 물건을 들어 올려요. 뭐 옛날에 뭐 바가지로 물을 떤다 이러면 이렇게 해볼 수밖에 없어요. 간혹 가다가 자기가 이상하게 왼쪽 발에 힘주고 오른팔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그 예외는 세상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은 오른손잡이는 오른팔에 피가 많고 오른쪽 다리에 피가 많다. 반대로 왼팔과 왼쪽 다리는 피가 부족한 확률이 많다.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나중에 나이 먹으면 왼쪽 다리가 이상하게 부실하다라고 자꾸 느껴요. 부실하다는 건 이쪽으로 피가 잘 안 갔다는 거야. 여지껏 살아오면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거 방치하면요, 나중에 점점 가속도가 붙어요. 내가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언젠가 있었을 거예요. 40대나 30대에.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점점 속도가 빨라져요. 조치를 취해줘야 되죠. 그죠? 조치를 취해줘야 돼요. 왼쪽 다리에, 그렇다고 막 왼쪽 다리를 막 꽉 누르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헬스장에서 운동을 그렇게 좀 해본다라는 것까지 제가 막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왼쪽 다리만 강화하면 끝나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왼쪽 다리를 막 강화하세요 이런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몸이라는 거는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왼쪽 다리를 너무 갑자기 강화를 하면요. 이 상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상체가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좀 이론적으로 다 설명되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리가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가 점점 비슷해져 가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건 설명이 좀 어려운데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막 올라오면서 오른팔이 더 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피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다리에 붙들려 있던 피가 오른쪽으로 올라오면 결국은 나중에 왼팔이 더 약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왼팔이 더 약해져 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약해서 왼쪽 다리를 강화하려고 걸음걸이를 왼쪽 다리에 힘을 좀 더 주고 걸었더니만은 나중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왼팔도 약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게 된다. 갑자기 그렇게 되진 않아요.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무 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론은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다리가 이게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밸런스가 안 맞으면요. 비대칭이 있으면 이걸 개선하려고 다리에 피가 자꾸 붙들려요. 붙들려 있어요. 근데 개선을 해주기 시작하면 이 붙들려 있던 피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오는데 오른쪽이 더 세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올라와 버리면 왼팔이 약해져 버린다. 물론 왼손잡이는 반대가 되겠죠. 왼손잡이는 반대가 되는데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왼팔이 약하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맞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양손잡이도 많습니다. 근데 그 냉철하게 헬스장 같은 데 가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악력도 테스트를 해보시고 오른팔 미는 힘, 왼팔 미는 힘, 오른팔 당기는 힘, 왼팔 당기는 힘 다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래서 어느 팔이 더 센지를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양팔의 힘이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열심히 해서 빠르게 개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 몸을 더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너무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문제를 갑자기 한 달, 두 달 혹은 6개월 안에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그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은요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멀쩡하다가도 학교 운동장에 가서 축구 한번 차고 나면 몸살 걸리죠. 그런 경험 해봤습니다. 저 학교 다닐 때 그래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잘 안 움직이다가 선생님이 공 한번 차고 와 이랬는데 막 열심히 한 2시간 공 찼더니만은 그날 저녁에 몸살을 걸렸습니다. 내가 건강해지라고 운동을 했는데 왜 몸살로 고생을 해야 됩니까? 몸은요 적응을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서서히 바뀌어져야 충격을 안 받아요. 물론 몸살 걸렸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너무 안 쓰던 근육을 내가 써버리니까 좁아진 혈관으로 피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이 걸린 거예요.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써버리니까 몸살이 걸린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죠? 그죠? 왜 나름대로 또 적응을 하니까. 아마 한 며칠 쉬다가 나가서 공 차면 그다음부터 몸살 안 걸려요. 근데 지금 우리 온몸에는 반드시 대칭, 비대칭, 그러니까 비대칭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온몸 구석구석에 생겨나요. 심지어 얼굴에도 오른쪽 얼굴이 작고 왼쪽 얼굴이 작고 온몸 구석구석에 비대칭 현상이 생겨요. 심지어 목도 오른쪽은 크고 왼쪽은 작고 어깨도 오른쪽은 두껍고 왼쪽은 얇고 겨드랑이, 등짝, 광배근 또 오른쪽은 크고 왼쪽은 작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길이근도 왼쪽은 크고 오른쪽은 작고 오른쪽은 크고 왼쪽은 작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은 비대칭 현상이 점점 더 커져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 비대칭 현상이 너무 커져가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 점점 혈액순환이 이상하게 되다가 피가 안 흘러간다는 거죠. 혈압이 쫙 올라가요. 나이를 먹으면 다 고혈압 약을 다 드시는 이유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굉장히 높아요. 고혈압 약을 먹고 심지어 혈액순환이 너무 안 되면 이제 뭐 나중에 심장도 망가지고 방광도 망가지고 뭐 하여튼 장기 전립선도 이상해지고 막 비대해지고 막 대장 항문도 막 이상해지고 갑상선 목도 다 이상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귀도 이상해지고 코도 이상해지고 목도 뭐 알약도 못 삼킬 정도로 막 식도가 이상해져 버리고 창자도 막 안에 팽창이 생겨서 막 이상해지고 그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거든요. 이걸 비대칭은 형태의 모양의 변화예요. 눈에 보여요. 비대칭은 우리가 자기 몸만 잘 살펴봐도 오른손 왼손이 달라요. 제가 오른손잡이가 오른손이 더 건강해 보이고 더 두껍고 왼손이 얇아요. 힘 차이도 엄청나게 나요. 이게 비대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비대칭을 대칭으로 돌려놨는 작업이 장기간에 걸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일어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는 겁니다. 제일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중간 점검을 하는데 핵심 포인트는 걸을 때 왼쪽 다리에 피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왼쪽 다리에 힘이 없다는 사람은 걸을 때 이렇게 걸어보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왼쪽 다리에 1.5, 오른쪽 다리에 0.5의 힘을 주면서 한번 걸어보세요. 힘이라기보다는 시간, 텀을 두고 걸어보세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 1.5를 걷기 위해서는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들고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근데 다리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에 오른손잡이라면 왼팔 운동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왼팔 운동. 왼팔 운동을 하고 또 왼팔 운동만 하겠다 이러면 또 안 돼요. 왜? 다리도요, 최소한 0.5는 오른쪽 다리에 주어야 되고, 0.5만 빌려서 왼쪽 다리를 더 플러스해서 왼쪽 다리를 더 추가적으로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왼팔이 약하다고 왼팔 운동만 자꾸 해야 되면 몸이 이상해져요.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하면 좋다고 느끼는데, 왼팔 운동을 어느 정도 한 1시간 정도 해버리잖아요. 몸이 막 이상하다고 느껴요. 이상하다고 느껴져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정이 궁금하면 이런 테스트를 해봅니다. 시중에 보면 500ml짜리 물병이 있을 거예요. 물병을, 오른손잡이들은 물병을 왼손에 탁 잡으면요, 한 10분 정도는 기분이 되게 좋아요. 한번 잡아보세요. 잡고 이렇게 흔들어도 보고, 왜 그런가 하면, 피가 안 가던 쪽으로 이렇게, 왜? 오른팔이 힘이 세니까, 가만히 있으면 오른팔로 피가 오다가, 왼손에 뭔가 물병을 탁 잡으면요, 피가 왼쪽으로 쓱 가면서 혈액의 이동 현상이 생기면서, 혈액이 이동하면 우리는 기분이 업돼요. 상쾌하다. 프레시하다. 막 이런, 라이트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상쾌하다, 이거예요. 근데 한 10분쯤 지나면요, 여기 왼팔은 좀 혈관이 좁아요. 피가 계속, 왜? 왼손에 500g짜리 물병을 잡고 있으니까. 조그마한 물병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 들면 1분, 2분 동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한 10분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느낌이 쎄해요. 왜? 한 5분 동안은 되게 좋다가, 야, 이러면 나 건강해지겠는데? 이런 착각에 빠져요. 근데 한 7분, 8분 되면, 좋은 느낌이 슬슬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왼팔이 혈관이 좁거든요. 좁은 데 가다가 계속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피가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교통체증 현상. 그러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차가 너무 많이 몰려서 고속도로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톨게이트에서 뒤에서 꽉 막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좁은 혈관에 갑자기 너무 많은 너무 많은 혈액이 밀려 들어오니까 혈관이 이 압박이 들어오면서 팽창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먹힌다. 혈관 먹힘 현상이라고 하는데, 교통체증 현상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게 한 10분쯤 지나면,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물병을 빨리 놓고 싶어져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왼팔에 문제가 있다고 왼팔 운동만 고집하면 안 된다. 왼쪽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왼쪽 다리 운동만 고집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약간 이렇게 잔머리 좀 굴러갖고, 내가 왼쪽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내가 헬스장 가서, 왼쪽 다리 이렇게 막 미는 거 있잖아요. 에? 막 밀면서 이 허벅지 근육 키우는 거, 그거 열심히 하면 좋아지겠네. 이런데, 그거 하면 좋기는 좋은데, 근데 요령이 있어요. 오른발, 왼발을 같이 하다가 왼발을 몇 번 더 해주세요. 그게 옳은 거예요. 아니면 양발을 같이 하는데, 오른발은 힘을 좁게 주고, 왼발을 힘을 더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왼발만 강화하면 반드시 아까처럼 혈관 먹힘 현상, 교통체증 현상이 벌어지면 여러분 몸이 피곤하다고 갑자기 급 피곤해집니다. 너무 심하면 몸살 현상이 나타나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풀립니다. 그거 회복하려면 반대로 오히려 막 오른쪽 다리에 막 힘을 줘야 돼요. 오른쪽 다리
그 물병을 왼손을 너무 오래 잡아서 문제가 생기면 오른손에 물병 잡고 계세요. 그러면 풀려요. 왜? 왼쪽으로 갔던 피가 다시 오른쪽으로 오면 풀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조금 이해해야지 너무 단순하게, 너무 심플하게 생각하고 너무 요령만 피우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리를 조금 이해하고, 그죠? 그러니까 팔 운동은 양팔을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물병을 해도 좋습니다. 물병 운동을 해도 좋고, 뭐 동영상에 보면 제가 자바라 운동이나 뭐 물병 운동 그런 거 많이 올려놨죠, 그죠? 이제 물병 운동을 이렇게 하시든 물병 운동을 이렇게 하시든 뭐 어떤 식으로든 등 운동도 하시고 뭐 이렇게 아래 뒤로 이렇게도 하시고 물병 운동도 하시는데 문제는 한 10번 안 되면 왼팔을 한 5번이나 6번 더 흔들어 준다 이런 느낌으로 오른팔도 해주고 왼팔도 해주고 오른팔 같이 해주고 또 왼팔만 하고 오른팔 같이 해주고 왼팔만 하고 이런 루틴으로 왼팔을 강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설사 늦었다고 생각하더라도 내가 나이가 70이 먹었으니까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리지 내가 이런 거 했어 못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꾸준히 하면 1년 뒤에 혹은 6개월 뒤에 1년 뒤에는 변화가 나타나요. 그리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희망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긴 꿈을 꿀 수도 있고 더 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인생을 짧게 봐버리면 두 손 다 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자, 물병 운동도 하고 머리도 흔들고 지난 동영상에서 어깨 들썩하고 머리 흔들고 바람 불고 팔 흔들고 하는 거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난 동영상 지난주에 올렸던 동영상 보셨던 분들 팔 운동 한다라면 여러분 오른손잡이라면 왼팔을 더 하세요. 왼팔을 더 하시고 왼팔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왼팔 기본은 가장 편하게 하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무슨 이건 뭐라고 합니까? 크랭크라고 합니까? 이거 크랭크 축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리는 거고 왼팔을 혹은 이 손목 스냅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주고 있는 것도 좋아요. 요 정도는 습관적으로 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왼쪽 손가락이라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든가. 그 왜가 오른손잡이라면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한 운동은 왼손만 이렇게 좀 해도 가끔 오른손도 하세요. 괜찮아요. 오른손도 하고 왼손을 훨씬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센 운동은 또 왼손을 너무 많이 해도 충격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이 필요하죠. 요 정도는 왼팔 운동 해도 괜찮더라라는 여러분만의 경험, 여러분만의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그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경험의 습득 과정이잖아요. 그죠? 실수를 저지르고 또 개선하고 또 실수를 저지르고 개선하고 죽을 때까지 아마 그거는 반복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어른이 되고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분이 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잡이로 얼마나 살았다. 이게 문제가 40, 50대부터 문제가 나타나는 분도 계시지만 현대사회에 와서는요. 이게 우리 어린 학생들 너무 운동 안 시키고 너무 학원에만 이렇게 붙들려 있고 책상 앞에만 있다 보니까 이거 뭐 20대도 안 됐는데 벌써 막 몸이 이상해져 버리는 사람들 꽤 많아요. 벌써 10대에 벌써 몸이 이상하고 막 설사하고 체하고 막 이런 분들 종종 있더라고. 많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아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팠고 제가 몸이 안 좋다라고 인지한 게 아마 7살 때인가 8살 때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비 오는 날 밤에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하고 나서 무좀 걸렸던 날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멀쩡한데 나 혼자 무좀 걸렸더라고요. 또 제가 몇 가지 데이터가 있었으면 제가 잘 체한다.
그날 내가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친구들끼리는 잘 놀고 약간 뭐 대장 역할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제가 몸이 안 좋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축농증도 일찍 오고 비염 계속 달고 나고 물에만 들어가면 중이염 생기고 1년에 뭐 연중 행사처럼 한 4번, 5번 이렇게 시기 때마다 체하고 많이 체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 체할 것 같은데 체하더라고요. 그 먹는 게 약간 두렵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러분들이 일찍 이 병이 발병이 됐던 또 발병된 지 오래됐는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새로 시작하기가 힘들다든 절망하는 거는 그러니까 안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망하는 건 안 좋고 해봐야죠.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스라엘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대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는데 나라를 잘 다스리다 갑자기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렸는데 이게 곧 죽을 병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는 곧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와서 이 병은 오래 살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낙심이 돼서 병만 바라보고 무릎 꿇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좀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분 진짜 왕인데도 이스라엘 잘 다스렸어요. 근데 병이 걸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잘 살겠습니다. 조금 더 살게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 또 열심히 또 하나님 위해서 또 일 잘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막 여러분한테 용기를 드리려고 하는 얘기인데 저도 몸이 너무 아파서 절망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전 대학교 4학년 때 완전히 이 병이 폭발했어요. 발병이 돼갖고 학교도 휴학계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정말 절망이었어요. 그냥 삶에 대한 희망도 없고 오죽 아팠으면 휴학계를 냈겠습니까? 대학교 가기도 힘들었는데 자취하면서 휴학계 낸다는 건 다시 돌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휴학계를 내는 상황이고 내가 이 병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못했습니다. 직장생활도 못하고 그냥 몸을 막 쓰는 그런 일들만 자꾸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뭔가 할 일이 있을 거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어떤 사명이 있을 거다. 나도 분명히 좋아질 거다. 언젠가는 건강해질 거다. 그 희망의 끈은 안 놓고 싶더라고요. 오늘 갑자기 이런 이상한 스토리로 좀 전개됐는데 하여튼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도 하시고 연구도 하시고 제 말만 드러나는 거 아닙니다. 제 말만 드러나는 제 말이 공감이 되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다른 분들 말이 공감이 되시면 그렇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진취적으로 좀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사는 길이에요. 저도 살고 싶고 저는 여러분들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니까 배우세요. 건강에 대해서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팔, 다리 걸을 때 어떻게 걷는지 좀 잘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걷는다라면 이렇게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걷다가 왼팔 이렇게 한번 왼팔 이 정도 하는 거는 좀 오래 해도 괜찮아요. 아까 물병을 10분 들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지 5분 들면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죠? 그것도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물병을, 자, 이거 해봐야 물병, 1분 더 넣는 것도 안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양팔을 이렇게 또 흔들어 버리면, 뛸 때도 약간 왼쪽 다리에 약간 체중이 더 실린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뛰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팔도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흔들어주고, 이러다가 또 왼팔로 이렇게 흔들어주고. 여러분, 저는 저녁에 샤워할 때, 이렇게 전신 거울 아니고 반신 거울이, 세면대가 있고 위에 반신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투를 하거든요. 이게 유산소 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해요. 그 권투를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왼팔만 막 합니다. 왼팔만 이렇게, 왼팔만 촉촉 또 하다가, 또 권투를 막 양팔로 막 하다가, 왼팔로 이렇게 또 합니다. 왼팔로 이렇게 하고, 어퍼컷, 응? 또 훅, 막 이렇게 잽, 옆으로도 이렇게 하고요. 한 번씩 이렇게 돌려주고, 또 양팔로 이렇게 돌리다가, 또 왼팔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또 가끔씩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들고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오른쪽 다리 이렇게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왼쪽 다리 피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왼쪽 다리가 너무 빨리 좋아지면요, 여러분 분명히 명현현상, 좋아졌다가 전진했다가 스프링처럼 뒤로 밀려나요. 무조건 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 자리에 있을 수만 있다라면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1등이에요. 근데 몸은요, 유기체예요. 아까 좁은 혈관에 피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냥 쭉쭉 받아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한계까지 받아주다가 먹혀요.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되나? 이게 백 현상이에요. 뒤로 밀려 나옵니다. 밀려 나오면 내 몸이 이상하다고 느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걸 습관을 바꿔요. 빨리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하세요. 제가 동영상을 많이 올려놨거든요. 빨리 하고 싶으면 모래주머니를 활용하는 방법이나 잠잘 때 어떻게 하고, 누워있을 때 어떻게 하고, 앉아있을 때 어떻게 하고, 다리 동작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운동으로만 할 때는 답답하더라도 좀 느리게 가는 게 좋습니다. 느리게. 그러니까 운동 습관을 약간 바꾸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혹시나 운동장에 가서 배드민턴을 친다 그러면 그날은 이제 뭐 엄청나게 마이너스 본 날이에요. 몰라요. 중간에 쉴 때 왼손에 배드민턴 채 잡고 이렇게 좀 흔들고 계세요. 쉴 때. 쉬는 시간이라도. 그러면 쌤이라도 좀 만들어 놔야 돼요. 그냥 오른팔 열심히 치고, 이거 운동했으니까 나는 건강해졌네. 그럼 아니에요. 건강 더 나빠졌어요. 왜? 오른쪽 라인으로 피가 더 많이 갔고 혈관이 더 커졌어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더 나빠진 거예요. 대칭을 맞춰야 돼요. 건강은 대칭입니다. 옛날에 그 교과서에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라고 해서 제목을 잘 모르겠습니다. 뭐 퍼펙트 밸런스인가 이렇게 팔 이렇게 있는 게 있죠. 그 유럽의 이탈리아 사람인데 중세 시대 사람인데 이렇게 막 팔이 이렇게 나오고 완벽한 대칭의 사람. 완벽한 대칭의 사람이라는 걸 그런 사람들이 보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천재과학자였잖아요. 수학자고 철학자고 과학자고. 이게 대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배를 만들어도 대칭이 중요하고, 비행기를 만들어도, 자동차를 만들어도, 자전거를 만들어도 대칭이 중요한 거예요. 대칭이 깨지면서 망가지는 거예요. 자동차가 망가지고, 자전거가 망가지고, 배가 이상해지고, 비행기가 막 제대로 날지 못하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대칭, 비대칭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건강에 대해서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비대칭을 대칭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기술이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저 이렇게 손에 비대칭 쪽, 오른손은 50, 왼손에 150 이렇게 차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이렇게 차면 안 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차면 안 되고,
다리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저는 이제 다리 쪽은 안 차고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차고 있는데 제 나름대로의 제 몸에 맞는 대칭 구조를 이렇게 차면 대칭이 맞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반인들이 이렇게 차면 안 돼요. 왜? 다리 문제가 개선이 안 된 상황에서 손만 차도 안 돼요. 어려움이 있죠.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